주민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두의 바람. 학생과 관련된 복지나 정책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홍보나 또 알 수 있도록 그런 문화행사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더 해소를 할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바람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달려와주는 시민들의 일꾼. 많은 분들의 욕구, 갈등적인 요소를 지역 주민들 그것을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주면 더 좋겠죠. 공감과 소통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 의원들을 만나보시죠. 지방의회에 관심이 많고 미래의 정치인을 꿈꾼다는 6명의 청년들. 이들은 청바지 회원들입니다. 청바지는 청년이 바라는 지방자치 모니터단을 줄여서 부르는 이름인데요. 이름처럼 푸릇푸릇한 청년의 기계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전공을 배우면서 굉장히 내가 이걸 직접 나서야만 많이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정치에 대해 찾아보게 됐고, 이제 그 답이 이제 바로 지방자치였어요. 네, 모니터단 하면서 정말 저분들이 일이 저렇게 많으시구나. 그리고 내 생활과 밀접한 일들, 현안들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하시는구나. 정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또 지역구도 달랐는데요.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정말 다들 깊었고,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의원님의 직접적인 생각도 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 만나 뵙고 나서는 좀 더 조례에 대한 신변인 질문과 좀 지방자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의 중심인 의회와 의원들의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청년들의 희망사항을 토대로 멘토 의원들을 선정했습니다. 과연 청년들의 눈에 비친 지방의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도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궁금하네요. 관악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서민 동네입니다. 여름의 끝자락, 그곳에서 서윤기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의 일과는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보고서예요? 무엇인가요? 지금 식사하세요? 정말로 읽어보세요. 안 해요. 읽어볼게요. 서 의원이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건네는 이것. 간단한 의정보고서입니다. 여기서 뭐 많은 내용을 담을 수는 없고 이거를 드리면서 말씀 나누는 일종의 매체죠, 매체. 어디 다녀오세요? 운동하러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가요? 네, 별일 없으세요? 네, 지난번에 왔던데 안 계시더라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시의원 만났다. 아들 시의원.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삶이 지금보다는 한 뼘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지 많이들 잡수셨어요? 네. 부족한 건 없어요? 네, 안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네. 오늘사 말고 조금 부족해. 여간 반찬이 너무 많아요. 약간 반찬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회장님이랑 총무님이랑 그냥 알뜰살뜰 먹는 데는 아끼지 않아서 그런 거지 뭐. 이들의 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구의원들, 시의원들은 이런데 동네 심부름하라고 뽑아놓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개선을 해달라 요구하고 일 시켜먹는 머슴 일꾼이에요. 오면은 늘 마음에 담고 있는 얘기 해주세요. 의정 활동은 발품을 파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닌 열정의 흔적이 운동화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아니에요. 빵꾸 안 났어요. 여기. 아이, 살짝. 아이, 운동화 다 그렇지 뭐. 안 그런데? 아이, 그럼 빵꾸 난 거 아니에요. 좀 다른 거지. 아직도 할 일이 태산같이 많다는 서윤기 의원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의 대표 발의자이기도 합니다. 1인 가구를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복지 지원도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관심 많은 청년들이 서 의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가워요. 의원님 활동 어떻게 하시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좋은 말로는 모니터고 좀 무서운 말로는 감시랄. 제가 최근에 우리 동네 카페를 하나 가봤는데 거기는 다 혼자 한 명이 책 꺼내놓고 이 모니터 꺼내놓고 노트북 꺼내놓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고 무언가를 하고 있더라고. 도서관이야? 카페가 아니야. 거기가 청년 센터 같아. 근데 혼자 어떤 교류나 이런 거 없이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면서 1인 가구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좀 동네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1인 가구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한번 가볼까요? 네. 1인 가구 조례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행정 공백을 메운 긍정적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후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도 의원들의 몫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학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학생들, 그다음에 근처에 직장인들, 혼자 사는 친구들이 이제 집에 돌아오는 시간 어떻게 사는지 실제로 한번 보는 게 현실적일 테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일 테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신발을 그냥 여기다 써. 자취한 지 9달째라는 신재홍 씨는 1인 가구 조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가방 여기 그냥 두시고. 네, 뭐, 네. 여기 상태가 아니, 있는데. 네. 햇빛은 좀 들어요? 예, 사실 여기가 좀 이렇게 돼 있는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5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31.3%까지 늘어날 거라는데요. 주거 환경 또한 점점 열악해지는 추세입니다. 친구를 맨날 만나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되게 뭐 혼자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본격적으로 온 국민들한테 서울 시민 전체에 1인 가구 정책이 지금 수혜가 막 되고 있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단계에서 뭘 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 그다음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내년 정도나 내후년 정도면은 이제 1인 가구주들이 그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복지 정책들이 시행이 될 전망이에요. 아직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사실 자취를 하게 되면은 가장 못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과일이거든요. 과일. 네. 과일 같은 거를 이런 거를 좀 뭔가 시 같은 부분에서 어디 농촌이랑 연계를 해서 뭐 공동 구매 사업을 해서 뭐 좀 싸게 제공을 한다든가 1인 가구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가구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뭐 비타민 같은 거 부족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충족될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특별하게 느껴진다는 재용 씨.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 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면서 바꾸는 것이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좀 장벽이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있는 거는 아는데 되게 굳이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의견을 개진하기가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그런 입장들이었죠. 사실 근데 오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되게 언제나 적극적으로 받아주실 것 같아서 되게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사는 게.
시민들과의 정책 소통을 위한 의원들의 노력이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의원이랑 동네를 다녀본 건 처음이죠. 근데 나랑 며칠만 더 다녀보면 더 재밌는. 이번 정례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가지는 본회의입니다. 또한 제9대 후반기 의회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오직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겠다던 당초의 다짐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할 때입니다. 지방의회가 가장 커다란 역할은 그 주민의 대표성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단체장이나 대통령은 한 사람만 뽑지 않습니까? 근데 이에 비해서 의회의 경우에는 보다 더 많은 수를 뽑아서 자신들의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바로 주민의 대표성 내지 대면 기능, 이게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이 뽑은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한다면은 이들의 급여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중 주민들을 대신해 자치단체장이 일을 제대로 잘하는지 감시하고 확인하는 일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서울시와 합의되지 않은 21분의 비정규직 인력이 지금 채용되고 있다. 이거잖아요. 또한 주민을 대표해 예결산안을 승인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체의 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가 업무가 상권이 분리되어 팽팽하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지방 업무 역시 그러한 감시와 견제가 사실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한 사업을 감사하고 관련 조례들을 재개정하는 권한이 서울시의회에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주민과 행정 사이를 조종하는 해결사이기도 합니다. 그럼 보조금 용도대로 예산이 집행되는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가진 주요 권한 중 하나인데요. 오는 11월에 있을 행정감사를 준비하느라 의원들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쁩니다. 주민들의 알 권리도 많고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또 더 공부를 해서 주민들이 궁금한 걸 제가 질문하고 대안 제시해서 행복한 서울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해야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려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시의회나 구의회는 행정감사를 하는 기간도 짧고 또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1인 시의원 혼자서 하기는 정말 좀 부족한 시간과 부족한 그 두뇌 때문에 좀 어려움을 좀 겪습니다.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오늘도 의원들의 사무실에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지방의회에 대해서 전혀 아는 거 없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어떤 시의원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하는 역할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서 조금 더 시민들이랑 소통이 안 돼서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지방자치를 위해서 구성된 좀 작은 규모의 그런 의회들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시티 가버넌스, 가버먼트가 아닌 일방적인 소통이 하는 협치의 정책 개발이 매우 필요로 하고 과거에 소외가 되어 있던 시민의 정책 개발
집행 평가에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그러한 장, 소위 이제 플랫폼 개발이 매우 필요로 한 시대에 와 있다. 소통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시민의 의견 수렴과 소통 강화가 가장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미국 70개 자치구 중 소통의 역사가 오래된 뉴저지주로 향합니다. 뉴저지주에 있는 인구 100만의 버겐 카운티. 버겐 카운티에서는 시의회가 정부의 역할을 합니다. 주민들을 대신해 시의회의 정책을 건의하는 기관은 소규모 지역위원회가 맡고 있죠. 교통, 환경, 교육 등 분야별로 다양한 지역위원회가 활동합니다. 지역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이슨 김 씨. 그는 아시안 최초로 교육위원장에 선출됐죠. 이곳은 김 위원장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위안부 기린비. 이 기린비를 세우게 된 데는 지방 시의원들을 설득해 만든 조례 덕분이었습니다. 모두 뜻을 함께한 사람들 덕분이었죠. Hey Steve, how are you? Good to see you again. 스티브는 위안부 기린비를 디자인했습니다. It was a long road, and we got to see. This was the first one on public land, the first Comfort Woman Memorial. In the United States, right? No, in the world. There was one in Japan, but that was on private property, and of course the one at the House of Sharing. So in public land, this is the first one in the world. This is the first one in the whole world. Yeah, doing memorials, and I think that's what makes us proudest that other people followed, and now it's I don't know how many there is right in the States alone.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일본 국회의원들이 와서 항의를 할 때 저 그림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 내용에 대해서도 참 말이 많았고. 근데 이제 스티브 카발로 씨랑 저랑 그다음에 KAVC라는 단체, 그다음에 또 메이언 카운슬, 그 많은 사람들이 they all work together. 그 다 힘 합쳐갖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일본 국회의원들의 철거 압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버겐 카운티에는 7명의 프리홀더들이 있습니다. Joanne, how are you? How are you? Thank you. Want to come back to my office? Oh, sure. Okay. They love to meet with you. Come with me, please. 프리홀더들은 시의회 의원들을 여러 방면에서 도와주고 서비스도 공유합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시의 예산을 제대로 쓰는지 감독하는 일입니다. 프리홀더 회의에는 주민들도 참가해 자신의 고민이나 문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의견을 나눕니다. 회의는 생방송으로 텔레비전에 중계가 됩니다. 직접 오지 못하는 주민들은 TV로 시청이 가능하죠.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엇갈릴 때는 의견이 좁혀질 때까지 토론이 이어집니다. 프리홀더들도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김 위원장이 추진한 위안부 기린비도 프리홀더 회의에서 수십 번 논의가 됐습니다. 주민들뿐 아니라 프리홀더들과도 충분한 토론을 거치면서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죠. I think I owe you. With a 5-minute time limit in effect, the board attorney is going to keep the time. Is there any...
we had the monument put, and there was some dispute about it, but we said never will that monument be taken down in Palisade Park. We all stood out there, and then we said we need to commemorate it on the county level, and so outside we have it's like a garden, and we commemorate some of the horrible things that have happened in the world. We had many of our Korean constituents knew of Comfort Women, and we had some Comfort Women come here and meet with us, and that's how we heard their story through, of course, interpreters and stuff like that. And you passed a resolution. Oh yeah, and we passed a resolution. Tell them about it. 7명의 프리홀더들 중 6명이 찬성한 결의문은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투표를 거쳐 법안이 통과된 사례는 또 있습니다. 95년도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했던 미용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샴푸 베이싱이라 해서 머리 감는 시설하고 미용 라이센스를 3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회하에서만 영업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미용에 전혀 관련이 없는 네일은 그 분리득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미용 라이센스 3년 이상 된 사람을 기용하거나 뭐 그래야지만 됐던 시절이었어요. 법안 통과할 때 뉴저지 의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 회장은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의 노력 끝에 결국 법률을 개정하는 데 성공했죠. 미국 역사상 그 소수민족 단체가 자기 그 단체 이익을 위해서 주 법을 고쳤던 예는 뉴저지 네일협회밖에 없습니다. 한인 네일업계가 숨통이 터지고 많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주의회 통과해가지고 로레타 와인버그가 여기 있습니다. 지역위원회가 없었으면 지금도 불이익을 받고 있었을 거라는 서 회장. 미국의 소수민족인 한국인에게 귀를 열어주고 이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 방법을 찾아준 로레타 와인버그 씨. 그녀는 지방의회가 시민들과 가장 가깝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신들 또한 지역에 사는 주민이자 이웃이기 때문이죠. Or you can give an explanation with them. Yeah, that is the Korean Nail Association one of here. 미용법을 개정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한국 네일협회의 지속적인 의견 제안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So that they're requiring manicure shops to, for instance, have a shampoo sink. Well, if it's a shop that doesn't do shampoos, it's kind of a silly added expense. So we went ahead and changed the law, actually, in the state of New Jersey to do away with that requirement. I would never have known about it had it not been for the Korean Nail Association. I believe the community to understand that they can influence the environment in which they're functioning, that they have a direct line to elected officials, and that the more they get involved as voices for the community, as supporters of any group of any one or any group of elected officials, the more their voices will be heard. So I think it was a step forward in showing that they can influence. 다시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로 돌아가 볼까요?
주민자치센터에 지역 주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4시에 그 국회의장실에 약속이 잡혀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 시간 늦지 않게 지금 출발하는 걸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국회의장까지 만나려는 걸까 싶은데요. 두꺼운 서류 뭉치들을 보니 하루 이틀 준비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신분 당선 조기 착공과 기사촌역 오늘 주민분들하고 함께 그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던 신분당선 조기 착공해달라고 우리 국회의장님께 주민들 서명부 전달하러 지금 국회의장실로 좀 가는 길입니다. 지하철 신분당선은 도심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당초 계획안과 달라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하고자 특별히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내 시의원의 역할은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명부 조기 착공 그 영혼을 담아가지고 14,300명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인원을 그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 서명부를 우리 장윤 시의원님 통해서 그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한테 직접 전달을 해서 그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그 계획을 잘 다시 만들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시장님까지 열심히 준비한 만큼 결과도 좋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오늘의 자리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국가 시행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잖아요. 1조 원이 넘는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시행 사업으로 반영해서 이게 좀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방에 그 잘 되려면 소통이 잘 되는 의원이 한 단에 이렇게 끌어주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믿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이야기도 편안하게 잘 듣고 우리 주민들의 뜻을 전달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민들의 모습에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지역의 목소리는 연령과 상관없이 소중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일은 절대 소홀히 넘길 수 없는 부분이겠죠. 양말 꺼내보세요. 아니 여기 봐요. 나 1학년 때 다 배우고 이제 안 배워. 친구들이랑 모여서 함께 이러고 놀고 공부하고 함께 헤쳐나가는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런 거? 동아리 하는 것도 재미있고 조금 더 그냥 윗부분까지 더 채워요. 더 채우셔야 돼요. 지난해 전반기까지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장우윤 의원 역시 지역 내 청소년 교육과 복지에 관심이 높은데요. 틈나는 대로 지역 곳곳에 청소년 시설을 찾습니다. 생활하는 곳이잖아요. 정말 아이들이 잠만 자지 않는 뿐이지 정말 여기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좀 특성화를 시키고 좀 잘하는 것들을 키워줄 필요가 있거든요. 잘 듣는 것, 지방의원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꼭 필요한 것들이 보이기 마련인데요. 올해 4월 공사를 시작한 청소년 문화의 집 역시 지역 곳곳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련하기로 한 곳입니다. 주차장을 법적으로 탔을 텐데 기대될 것 같아요. 문화센터면은 거기 안에서 무슨 프로그램도 할 수가 있고 할 거고 되게 많은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애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되게 기대되고 가고 싶은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 재미있는 일들이 많다면 사는 일 또한 즐겁겠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일, 지방의원들의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각 곳곳마다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몸소 아시는 분들이 우리 시의원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1952년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1961년 5월 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해 지방의회가 해산되면서 지방자치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부패된 정치가들은 또다시 국민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정부는 뭐를 강조했습니까? 효율성, 중앙집권,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회를 뭐로 생각할까요? 걸림돌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회를 해산시키고, 그래서 3공화국 헌법에서는 지방의회의 구성 시기를 법률로 정한다고 따로 떼어놨어요. 그러면서 단체장도 보통 관선단체장이라고 그러죠. 중앙에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로부터 30년 후 시민들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노력으로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했는데요. 두 차례의 선거로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왜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더 발전했는가? 그건 간단한 논리예요. 식군사회 많아서. 식군사회 많으면 정치의 품질을 좋게 할 수밖에 없어요.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식군사회 적잖아요? 그럼 타협하는 거죠. 지방자치가 점차 확대되면서 무엇보다 조례 재개정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의안을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 사정에 맞는 안들이, 정책 방안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아주 소소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민원들이 처리되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어요. 즉 민원, 그 다음에 감사를 통한 정책 재현, 정책 의안의 발의율, 이 세 가지가 삼박자인데 이것이 다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을 볼 수 있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연방제를 채택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싹트기 시작한 독일.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랜 왕정과 제국주의의 멸망을 경험한 독일 국민들에게 지방자치는 무엇보다 소중한 제도입니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에 위치한 도시 뮌헨. 오늘 이곳에서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시민 토의가 그것인데요. 시의회에서는 오늘의 행사를 위해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중 토의에 참석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신청을 미리 받는데요. 오늘은 총 300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300명의 참가자 중에는 지역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Bürgerversammlung. Was ist die Bürgerversammlung? Heute ist die Bürgerversammlung. Bürgerversammlung, da kommen einmal im Jahr alle Bürger zusammen und können Anträge stellen zu Themen aus ihrem Stadtbezirk. Also ich als Bezirksausschussvorsitzender werde einen kurzen Bericht geben über die Themen, die wir im vergangenen Jahr bearbeitet haben, was erfolgreich war, wo wir noch Zulieferungen brauchen, auch von der Stadtverwaltung. Aber die Hauptsache ist, dass die Bürger Anträge stellen können. Zum Schluss werden dann die anwesenden Bürger, das sind ungefähr 300 Leute anwesend, die werden darüber abstimmen und die Anträge, die angenommen werden, werden dann an die Verwaltung weitergegeben. 곧 행사가 시작될 것 같죠?
Begrüße ich Sie hier in der Turnhalle an der Geißacher Straße sehr herzlich zur diesjährigen Bürgerversammlung. 켈러 의장의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시작된 미넨시 시민 토의. 그런데 이곳에서 켈러 의장 못지않게 바쁜 사람이 눈에 띄는데요. 바로 켈러 의장의 보좌관을 맡고 있는 미카엘 호프만 씨입니다. Und diese Anfrage habe ich geschaut, ob alle Formalitäten da sind. Und dann gebe ich das vor ans Podium, in die Rednerliste und dann wird es bearbeitet vorne von der Sitzungsleitung. 켈러 의장이 지난 한 해 동안 시의회에서 진행됐던 의정 보고를 하는 동안 주민들은 부지런히 신청서에 새로운 의견을 적어냅니다. 그렇게 작성된 신청서는 호프만 씨가 꼼꼼히 체크를 한 후 제출을 하는데요. 정식 의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죠. 신청서 제출이 끝나면 원하는 사람에 한해 자신의 의견을 직접 발표할 시간도 마련되는데요. 이때 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모인 의견들은 주민들의 찬반 투표를 통해 행정부에 전달될 것인지를 정한답니다. Vielen Dank. Gegenstimmen? Das sind weniger. Damit ist auch dieser Antrag angenommen. Und jetzt widmen wir uns dem Antrag. Damit ist dieser Antrag abgelehnt. 이날 주민들이 신청한 의견들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 찬반 투표에 붙여지는데요. 때문에 꽤 긴 시간이 걸렸지만 누구 하나 일찍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뜨거운 호우 속에 장장 3시간이 넘어서야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Ja, gut, würde ich sagen, ja. Es sind natürlich oft Themen, die auch schon früher schon mal besprochen worden sind, die wir in den vergangenen Jahren auch hatten. Aber es kommen dann oft auch noch ein paar neue Themen dazu, gerade aktuell. Sie haben ja gehört, es geht bei uns, in unserem Stadtbezirk kommen 2 Autobahnen. Das heißt, die ganzen Leute aus der Umgebung, aus dem Umland, die kommen jeden Morgen rein. Wir haben mehr als 100.000 Fahrzeuge auf dem Mittleren Ring. Und das gibt natürlich Probleme und Sie haben ja gehört, die Leute klagen über Lärm, über Abgase. Und man muss halt in kleinen Schritten versuchen, es zu verbessern. Und ja, ich hoffe, es ist ein bisschen was ist uns schon gelungen und ich hoffe, wir schaffen noch mehr. Ja.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누구보다 바빴던 호프만 씨. 마무리도 그의 몫입니다. Das ist normal. Die Uhrzeit ist okay. Ja, es gibt Bürgerversammlungen, die gehen länger. Da haben wir schon Bürgerversammlungen, die gingen bis 23 Uhr. Aber heute war es schnell. Da sind Unterlagen drin. 그의 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Gut, und jetzt fahren wir rein ins Büro, alles weg und dann machen wir Feierabend. Okay, alles klar. Danke. Ciao. 언뜻 봐선 의장인 켈러 씨보다 더 바빠 보이는데요. 다 이유가 있답니다. 다음 날 일찌감치 출근한 두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Dann haben wir hier die Antwort bekommen vom Kreisverwaltungsreferat. Was haben wir genau geschrieben? 크게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미넨시의 지방 의원들은 대부분 호프만 씨와 같은 보좌관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누구보다 지방의회의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호프만 씨와 같은 보좌관인데요. 이들은 정부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Ja, alle Mitarbeiter müssen mit den jeweiligen Bezirksausschussvorsitzenden eng zusammenarbeiten. Ja, und wenn man eng zusammenarbeitet, dann sollte die Zusammenarbeit auf einem freundlichen Niveau sein. Ja? Man solle sich verstehen
Und dann macht die Arbeit auch Spaß. Die Arbeit wird erleichtert, für den Herrn Keller erleichtert und für mich erleichtert. Ja? Also ein gutes, auch das gehört zum Betriebsklima, dass man sich gegenseitig hilft und gegenseitig unterstützt und freundlich ist. Ja? Der Herr Keller ist nicht mein Vorgesetzter. Also hat kein Vorgesetztenverhältnis. Mein Vorgesetzter ist hier, sitzt nebendran. Das ist mein Chef. 저는 한결같이 지방자치 제도에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정책보장안제 도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의 오랜 수건 과제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방자치 시대를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어느 날 청바지 모니터단 청년들이 서울시의회 별관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김용석입니다. 네. 네. 이제 서울시의회가 김용석 의원과 만나서 지역 문제들을 이야기해 봅니다. 이제 돈이 한 40억 가까이 50억 뭐 들 것 같은데 돈이 드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데 그 와중에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한 13년 동안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창동역은 하루에 이용 인원이 10만 명인데 한 달만 하면 300만 명, 1년 하면 3,600만 명, 10년 하면 13년 하면 한 5억 명 정도가 뭐 예를 들어서 불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년 내내 6차례나 회의를 했는데 거의 막바지에 왔어요. 근데 해결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3시에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가도 될까요? 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민원이 해결되려면 몇 년 걸리고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참 어렵죠. 근데 이것들을 낱낱이 주민들은 또 알 수도 없고 공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반드시 또 해결해야 되니까. 네. 오늘 아마 두 분이 같이 가셔서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을 해결하러 가는 길. 올해 들어 7번째 마련되는 자리. 김 의원의 예상대로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지하철 창동역은 1호선과 4호선이 환승하는 지점인데요. 그동안 엘리베이터가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하지만 큰돈이 드는 일이라 꽤 오랫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미뤄지고만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수단의 그 엘리베이터지.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계된 기관만 8군데.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 저자는 그런 사업팀이 와 있으니까요. 이 자리에서 지방의원의 역할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인데요.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회의장에서 두 청년은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럼 일단 서울시는 내년에 예산 잡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검토를 하시고 국토부차원에서 빨리 시행을 하면 내년도 그럼 서울시 공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분위기가 좋아 보이죠? 결과가 궁금한데요. 김 의원님, 오늘은 결론이 났습니까? 이제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공사하고 완공될 때까지는 또 한 1년 반, 2년이 걸리긴 하겠지만요. 그렇지만 13년 동안 주민들이, 장애인들이, 그리고 노약자들이, 그리고 임산부나 그런 분들이 이제 엘리베이터도 없이 창동역을 불편하게 이용했으면 했는데 이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무려 13년 동안의 수건 사업이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창동역은 이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 중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들에게 창동역은 그림의 떡과 같은 존재였죠. 수건 사업을 해결한 기쁜 날, 김 의원이 창동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4호선 역시 승강장까지의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창동역. 이 역시 오랜 협의 끝에 최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뭐
구의원부터 시의원, 구청장, 뭐 국회의원 아니면 서울시장까지 사실은 주민들한테 이제 죄를 짓고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니까 그나마 좀 마음의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지방위원과 함께한 6명의 청년들. 각자 무엇을 느꼈을까요? 누군가 인사를 청할 때 사실 손을 먼저 내밀었을 때 잡아주지 않으면 진정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줬을 때 주민들이 같이 손을 잡아주면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등잔 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는데 보려고 하잖아, 안 보이는 곳. 그래서 지방자치는 시민들이 보려고 해야 되는, 매우 가까이 있으니까 보려고 해야 되는 등잔 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환경에 맞게 변화되는 물처럼 지방자치도 좀 지역 현안에 맞게 계속해서 좀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어있고, 사실 인간이라면 꼭 필요한 품질이 물이잖아요. 그래서 시민이라면 꼭 지방자치에 대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많이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 주변의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게 지방자치고 또 제 주변 상황을 좀 더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제 미래,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금 환경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내일입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6년. 우리의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지역 의원들한테, 지방 의원들한테 제시하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나 또 그분들이 하는 활동으로 인해서 지방의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정책으로 우리 동네가, 우리 부가, 우리 시가, 우리 군이 바뀐다라고 체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방의회를 중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민이 살맛나는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입니다.